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영양학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단백질의 기능으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까지만이었고요. 이제 단백질에는 질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유기화합물로 질소는 16% 정도 함유하고 있고요.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의 펩티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화 흡수율은 92%가 되겠고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 열량을 공급합니다. 체조직과 혈액 단백질, 그리고 효소,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글루타티온 등을 형성하고 있으며 체내 삼투압 조절로 체내 수분 평형 유지 및 체액의 pH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왜? 면역 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하루에 한 50에서 60g 정도는 드셔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성분으로는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 그리고 유기화합물, 철, 황, 인, 요오드, 구리 이렇게 해서 16%의 질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 그룹과 카르복실기를 함유하는 유기산과 염기와 산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아미노기는 알칼리성이고요. 카르복실기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은 글리신이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백질에서 중요한 것은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 유기화합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미노 그룹과 카르복실기가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의 기능으로는 앞에서도 말했던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 또 유기화합물까지 함유되어 있고요. 질소를 정량하여 단백계수를 6.25를 곱하면 단백질 함량입니다. 밀가루의 단백계수는 5.7이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는 에너지원으로서 몸의 근육, 조직 형성, 체액의 조절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신생과 보수, 에너지원, 효소, 항체 등을 형성하면서 완충작용의 기능을 합니다. 단백질 권장량으로는 보통 성인의 경우 60에서 70g 정도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차, 2차, 3차, 4차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차 구조는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2차 구조는 이제 꼬인 모양으로 꺾인 모양 이런 구조가 형성되고요. 3차 구조는 폴리펩타이드 사슬 사이의 소수성 결합으로 수소결합, 이황화 결합과 같은 여러 화학적 결합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4차 구조는 집합제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집합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은 단백질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만듭니다. 단백질의 일반적인 성질로서 콜로이드성은 단백질을 녹이면 콜로이드 용액이 되고요. 단백 분리에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를 가져서 양성 물질로 되어 있으면서 열이나 압력, 자외선 등의 물질적인 것과 산, 알칼리, 경금속 등의 작용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 단백질 변성입니다. 그래서 가역 변성과 불가역 변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용해성이라는 것은 잘 녹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나 염류, 묽은산, 묽은 알칼리 등에 대한 용해성이 다릅니다. 응고성은 젤라틴, 프로비타민 등은 응고되지 않고요. 염산과 항산, 질산 등은 이제 열을 가하면 응고되고요. 대표적인 효소 응고는 레닌에 의한 카제인 응고입니다. 등전점이라는 건 나오기도 하니까 아미노산과 단백질 등의 양성 전해질 혹은
콜로이드 입자의 전하가 제로로 될 때의 pH 값을 말합니다. 아미노산의 분류로 필수 아미노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리신,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류신, 이소류신, 트레오닌, 메티오닌, 발린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기질. 이제 무기질은 인체의 4에서 5%가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고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않아서 음식으로 공급됩니다. 자, 칼슘, 인, 마그네슘, 황, 아연, 요오드, 나트륨, 염소, 칼륨, 철, 구리, 코발트 등이 있는데 요 원소 기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CA 그러면 칼슘, P, 인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가끔 한글로 안 나오고 이렇게 원소 기호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잘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무기질은 다른 영양소보다 요리할 때 손실이 커서 이제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효소의 기능을 촉진하고 대사작용에 관여하면서 pH와 삼투압의 조절에 관여하고 체내 조직 및 뼈, 치아의 성분이 되는 것이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은 경조직 구성으로 뼈나 치아에 되는 것이 칼슘이나 인, 그리고 연조직 구성에서 근육이나 신경은 황이나 인, 체내 기능성 물질을 구성하는 티록신 호르몬은 요오드,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은 아연,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코발트, 비타민 B1, 황, 헤모글로빈, 철 이런 것들이 구성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디에 이게 좋은 건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절소 역할로는 나트륨, 네, 그리고 칼륨, 삼투압 조절을 하죠. 체액 중성요지, 네, 그리고 심장의 규칙적 고동으로는 칼슘과 칼륨, 혈액 응고는 칼륨이 부족했을 때 지연되지 않고 계속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경 안정, 그 다음에 샘조직 분비, 위액, 장액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핍증과 과잉증에서 칼슘은 거의 이제 결핍증인데요. 골연화증, 골다공증, 그룹병 이런 것들이 칼슘이 부족하면 나오는 것들이고요. 철이 부족하면 빈혈, 구리가 부족하면 악성빈혈, 요오드가 부족하면 이제 갑상선종, 부종, 성장부진 이렇게 피로, 진흙, 미숙 이런 것들이고요. 과잉증에만 바세도우시병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거의 과잉증으로 동맥경화증이 있죠. 그리고 염소는 소화불량, 식욕부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과잉증, 결핍증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비타민은 우리 교재 77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에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 피로회복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비타민 C를 많이 드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에서만 섭취를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체조직이 되지는 않고 신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타민제를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런 것들을 보충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있는데 그래도 제철 과일, 제철 음식을 드시면서 약간씩만 복용하셨으면 하겠다라는 저의 바람입니다. 자,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가장 잘 나오고요. 지용성 비타민이 어떤 건지 꼭 외우셔야 되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ADEK, 기름에 잘 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근을 볶아서 먹으면 더 흡수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을 먼저 외우시면 비타민 B의 모든 것 C 이렇게 외우시면 비타민 B1, B12, B2, B6 이런 것들 and
비타민 C, 이게 수용성, 물에 잘溶해되는 거예요. 녹는 것이고요. 그 외에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거. 그래서 체내로 저장되고요. 그리고 결핍 증세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그리고 비타민 전구체가 존재하면서 구성 원소는 HCO입니다.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용해되면서 소변으로 배출되고요. 매일 필요량을 절대적으로 공급해야 되고요. 전구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1, 티아민은 각기병, 식욕부진, 피로, 권태감, 신경통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B2는 리보블라빈으로 구순 구가염, 설염, 피부염, 발육장애, 니아신은 펠라그라병, 피부염, 비타민 B는 피부염, 신경염, 성장정지, 충치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요.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는 악성빈혈, 간질환, 성장정지, 엽산은 빈혈, 장염, 설사.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한테 엽산을 먹이기도 하지요. 판토센산은 피부염, 신경계의 변성. 비타민 C는 괴혈병, 저항력 감소. 이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B의 모든 것과 C에 대한 수용성 비타민의 결핍증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야 각기병이 잘 걸리기 쉬운 것은 뭐 이렇게 하면 비타민 B1 이렇게 나오고 뭐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찾아서 네, 쓰시면 이제 번호를 찾으면 합격이 되겠죠.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잘 용해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비타민 A. A가 결핍되면 야맹증, 밤에 잘 안 보이고요. 각막연화증, 발육지연, 상피세포의 각질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 골다공증, 골연화증.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햇빛으로만 다 할 수 없어서 비타민 D는 복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인데요. 쥐의 불임증, 근육 위축증.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ADEK의 결핍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다 중요하고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학, 그리고 위생관리, 식품위생학 등은 다 외우면 정답이기 때문에 시험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게 자기만의 공부법으로 저는 앞에 머리만 따서 외우게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고 어떤 분은 쓰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만의 학습법으로 잘 공부를 해서 꼭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이 다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의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